지난주 안타까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소식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유성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각 지자체가 지난달부터 담당 지역 주택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관할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또 허그 보증 미가입자에 대해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의 긴급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작 소송 비용과 경매 개시 금액, 대출 이자 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 저희가 이제 저희처럼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된 사례에 대해서는 뭔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제도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큰 문제는 전세 사기를 막을 법적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임대인 소유 집 개수와 세금 체납 여부,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 등의 중요한 정보가 세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다세대와 연립, 오피스텔 등 허그의 보증 대상이 아니며 관리가 안 되는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리가 안 되는 영역에서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영역을 제도화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할 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 권리보호 특약을 넣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과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 여부 등이 담겼습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 경찰은 앞서 반년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전세 사기 일당 2,000명 가까이를 붙잡았습니다. 이 피해는 20, 30대 청년과 서민층에 집중됐습니다. 조유성 기자입니다. 인천 구도심 지역인 미추홀구 주택가입니다. 30대 A씨는 이곳에서만 깡통 전세로 무주택 청년들 전세 대출금 8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서울 화곡동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280여 채를 매수해 보증금 31억 원을 챙긴 50대 B씨도 마찬가지. 경찰청이 작년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1,94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160여 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재작년 대비 피의자는 8배, 구속 인원은 15배나 늘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200여 명, 2,300여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층이 피해 절반을 웃돕니다. 피해 금액은 1, 2억 원 수준이 가장 많고 빌라가 대다수로 주로 서민층이 당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끌어들여 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금을 가로챈 게 절반 이상입니다. 주택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무자본 갭투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무주택 청년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가짜 전세 계약으로 보증금을 지원받은 뒤 가로챘습니다. 허그 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고 조직적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다수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전세 관련 불법 행위 관행을 일부 타파한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검거된 전세 사기 조직은 모두 6개, 보유한 주택만 6,100여 채에 달합니다. 서민층을 노린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은 오는 7월까지 특별 단속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조유송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가족이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 주거 지원 주택에 처음으로 입주를 했는데요. 입주 심사 기준이 높다 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마련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 주택.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천도시공사 IH와 협력해 총 238호를 확보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없고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기준 월세는 평균 19만 원으로 인근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신청자 가운데 A씨 가족 3명이 처음으로 긴급 주거지원 주택에 입주했습니다. 2호와 3호 신청자는 다음 달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물량을 확보해서 주거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입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문의는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로 낙찰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에만 피해 확인서가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대상자 선정 문턱이 너무 높다고 하소연합니다. 입수가 돼서 매각이 안 떴거나 매각이 진행 중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책위에서 추정하는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세대만 2,700여 세대. 피해 확인서 발급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추홀구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60대 건축왕은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를 악덕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법 등 전세 사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세 사기 범죄도 전년 대비 3배 이상이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이 대표적 전세 사기 사건인데 피해액은 무려 171억 원에 달합니다. 집값 급등기에 걸친 무자본 갭 투자가 수법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관련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전세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만큼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예방책 발표에 이어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법 등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도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전세 사기 배후 세력 수사에 나섭니다. 특히 경찰은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올해 7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해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 개혁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회계 투명성 확보 없이는 개혁이 없다며 노조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고용노동부에 노조 회계 관련 보고를 지시하면서 노조 개혁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의 화장 절차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숨진 피해자의 화장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훈총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 경매에 넘어간 자신의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8살 A씨. 유가족과 지인,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숨진 A씨의 발인에 이어 화장 절차 등이 진행됐습니다. A씨처럼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세대는 696세대. 앞으로 닥칠 일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대책은 지금 너무 미온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아서 거기에 계속 압박감을 받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 대출 상환 압박에 돈 빌릴 곳마저 찾지 못한 피해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실정입니다. 대출이 이뤄져도 앞서 받은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 전세 사기 피해자들 가운데 최근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게 된 이유입니다. 어디에다 얘기하지를 못하니까 혼자 끙끙 앓다가 순간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만나 선구제 후절차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지원하고 절차나 시기는 우리 기관들에서 떠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전세 사기 피해자 A씨가 나오지 않게 정부가 재발 방지를 넘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윤총입니다.